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모의고사 전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그림은 행성 ABC가 어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남중하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남중하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체크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이 자료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공전 주기가 가장 긴 행성은 C이다. 그럼 문제를 봅시다. 남중하는 시각을 나타낸 건데 A, B, C가 있어요. 남중하는 시각.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태양은 몇 시에 남중을 하죠? 태양은 12시에 남중을 합니다. 태양이 12시에 남중을 한다는 건 여기 이때가 태양의 남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태양은 이때 남중합니다. 태양 12시에 남중을 하는데 A, B, C에서 특징이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C의 특징이 보이겠죠. C. 왜냐하면은 C는 지금 7월 전에는 18시보다 이후에 남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남중 시간이 매우 많이 다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외행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의 적경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중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B는 한번 볼까요? B는 몇 시에 남중을 하고 있나요? B는 맨 처음에는 16시를 넘어서 남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중 시각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B의 남중 시간이 항상 빨라지는 특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행성의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C도 남중 시간이 계속 빨라지고 있죠. 이것은 외행성의 특징이라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외행성인 걸 알 수 있느냐? 남중 시간이 태양이랑 4시간 이상이 차이가 나죠. 남중 시간이 4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적경이 4시간 이상 차이 난다는 것, 이각이 60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각이 48도인 금성보다도 이각이 크다는 것은 외행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도 외행성이고 남은 A가 내행성이 될 거예요. A가 내행성이 되는 이유는 이제 남중 시각이 태양의 남중 시각보다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남중 시각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남중 시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행성 우선 지구를 그리고, 지구가 너무 크네요. 다시 지구를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내행성을 하나 그려보고 외행성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마음에 안 드네요. 외행성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내행성을 어떻게 돌려죠? 내행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행성을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거는 지구를 고정시켰을 때 내행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방향 아니죠. 반시계 방향이죠. 빠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외행성은 어떻게 돌리죠?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 이유는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상대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외행성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현재 외행성과 태양의 적경 차이가 요만큼,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한 다음에 요만큼의 시간이 더 흘러야 외행성이 남중하는 거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외행성은 점차 태양 쪽으로 가고 있죠. 점차 남중 시간이 빨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항상 외행성의 남중 시간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맞죠? 그런데 이제 내행성을 그려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내 행성을 그려보면 내 행성은 남중 시간이 빨라질 때도 있고 느려질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양쪽의 최대의 각을 그려봅시다. 최대의 각, 최대의 각, 내합, 외합을 그려보면 자, 내 행성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죠. 남중 시각이 언제 빨라지냐? 여기 동방 최대의 각부터 서방 최대의 각까지는 남중 시간이 빨라집니다. 동방 최대의 각, 서방 최대의 각까지는 남중 시각이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최대의 각에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동방 최대의 각에서 내합을 거쳐 서방 최대의 각을 갈 때는 남중 시각이 빨라지고 서방 최대의 각에서 외합을 거쳐 동방 최대의 각을 갈 때는 남중 시간이 느려집니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려본 다음에 파악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C랑 B가 외행성, A가 내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볼게요. 공전주기가 가장 긴 행성은 C이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남중시각의 변화가 C가 빠르죠. 빠르게 남중시각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B는 남중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느리죠. 남중시각의 변화가 느리다. 자, 다시 아까 요 페이지로 넘어와서 외행성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지구가 있고 외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행성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남중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이 남중하는 시각을 남중시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문제 풀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행성 문제는 대부분이 공전주기냐 해압주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압주기의 특징은 뭐냐? 모두 다 지구 관측이에요. 지구에서 본 거는 다 해압주기예요. 지구 개념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이 각을 물어본다. 이 각은 태양, 지구, 행성 사이의 각을 의미하죠. 지구가 들어있죠. 따라서 이 각은 해압주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중시각, 우리가 시간을 어디서 재요? 지구에서 재죠. 남중시각, 뜨는 시각, 지는 시각, 시각도 모두 다 해압주기 개념. 그다음 뭐 겉보기, 밝기, 뭐가 있을까요? 이 해압주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지구에서 관측하는 결과는 모두 다 해압주기라고 보면 돼요. 뭐 위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압주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중시각의 변화는 당연히 해압주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남중시각이 느리게 변하는 외행성이라는 의미는 해압주기가 긴 외행성이라는 의미고, 해압주기가 길다는 거는 지구와 가까운 외행성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공전주기가 가장 긴 행성은 C이다. 일단 A는 답이 아닐 거예요. B, C가 외행성이니까. 근데 B가 남중시각이 변하는 주기가 굉장히 길죠. 느리게, 그러니까 천천히 빨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해압주기가 매우 길고 지구랑 가깝고, 따라서 공전주기가 가장 긴 행성은 C가 맞습니다. 니은 A의 적경 증가율은 6월 초가 12월 초보다 크다.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처음 나오는 개념이죠.
적경 증가율이란 개념. 일단 6월을 찾아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요 기간이죠. 요 구간이 6월이고 12월은 요 구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만 써볼게요. 6월 초는 남중 시각이 한 10시, 9시 30분? 에서 크게 변하지 않죠. 근데 12월 초는 남중 시각이 11시 한 30분에서 12시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중 시각이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12월 초에서는. 이거를 아까 내행선 그림으로 다시 파악을 해봅시다. 아까 남중 시각이 느려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여기 서방 이각에서 외압을 거쳐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요 구간에서 느려지고 요 구간에서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남중 시각이 느려지려면 적경이 증가해야 돼요. 적경 증가 방향으로 행성이 돌아야 남중 시각이 느려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적경 증가율은 남중 시각이 느려지는 12월이 적경 증가율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나요? 다르게 풀자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6월 초에는 남중 시각이 변화가 없었어요. 이 의미는 태양의 남중 시각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의 적경 변화하는 정도랑 이 행성 A의 적경 변화랑 같은 겁니다. 둘 다 남중 시각의 변화 없이 태양의 적경이 증가하는 만큼 행성 A의 적경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초는 남중 시각이 변화가 있죠.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 태양의 적경 변화보다 행성 A의 적경 변화가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남중 시각이 변화하는 구간은 요 구간,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성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경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남중 시각이 느려진다는 건 적경이 증가한다는 의미다라는 거를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적경 증가율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디귿, 지구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4월 말에 감소하고 있다. 4월 말에 남중 시각이 몇 시죠? 4월 말 여기 아니죠? 이거 맞죠? 4월 말은 여기 14시 정도죠. 행성 B의 남중 시각이 14시다. 아까 우리 외행성 그림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봅시다. 14시에 남중을 한다는 건 외행성이 다시 검은 펜으로 돌아오면 이때 태양이 남중하고, 그러면은 14시에 남중한다는 거는 외행성이 요 정도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림을 조금 더 정확히 그려줘야 확실할 것 같은데, 다시 봅시다. 이것도 지우고, 요렇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이게 12시 남중하면 14시 남중 여기라는 거예요. 문제 뭐였죠? 지구랑 행성 가까워지고 있다. 행성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빛까지의 거리는 4월 말에 멀어지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틀리게 돼서 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18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공전주기, 회합주기 개념과 남중시각의 변화 개념을 이용해서 적경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공정주기랑 회합주기 차이가 정확히 뭔지 이 개념을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역대 기출문제에서 이런 남중시각이든 뭐 이각이든 그래프 변화 나타나는 문제가 정말 많았죠. 그것들을 잘 풀어보면 이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씩 한 문제